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이틀 이재명 경기지사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처럼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배경,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홍준표 의원이 연이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원색적 아니냐. 또 홍준표 의원의 거친 언사가 개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뭐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홍준표 그 의원은 이제 그 별명이 홍코카콜라입니다. 홍콜라. 예. 콜라. 그만큼 이제 그 시원시원한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 촌철살인에 능하고요. 저는 연이틀 딱 보면서 야, 이제야말로 이제 그 역시 홍준표다운 제대로 된 이게 공격이 나왔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재명 지사 있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은 이제 그 항상 정세균은 저는 세균이라도 되지 이재명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세균은 단세포 생물인데 바이러스는 이게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 아무 생각 없는 게 바이러스거든. 저는 이재명은 바이러스만큼 이게 생각이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홍준표 의원이 제대로 공개했고 이 싸움을 먼저 건 거는 이게 그 이재명이죠. 예. 걸핏하면 이게 남의 당면 가지고 이번에 그 의료법 있잖아요. 예. 의료법은 이제 그 부결됐죠, 법사위. 그렇죠. 제가 칼럼도 썼잖아요, 신문에.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투 벌이는데 의사들 이게 뭐 면허 취소가 뭐 급하냐. 그 논리적으로 제가 좀 비판을 했잖아요. 예. 이게 부결되니까 이재명이가 나서가지고 국민의 힘이냐 또 이게 국민의 짐이냐 맨날 아니 남의 당면 가지고 계속 국민의 힘이 아니고 짐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저는 홍준표 의원이 참다 이제까지는 때가 아니라가 참았는데 이제 한번 정론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발언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게 첫날 27일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본질, 본색이랄까 양아치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신 고품격 아니야. 저 밑바닥에 격이 달라. 이 일반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에 그 뒤에 숨겨 있는 본질을 확 파내가지고 이 사람은 양아치야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뭐 저는 이제 바이러스론이니까 양아치는 사람이죠. 그래도 토유류 사람이잖아. 뭐 저보다는 이게 높이 평가해 저는 바이러스론인데 홍준표 의원은 이제 양아치론을 들고 나왔는데 제 기억에요. 뭐 제가 정치 잘 모르지만 박사님이 한 몇십 년 하시니까 아마 여론조사 1등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한 4, 5등 달리죠. 한 5등은 하잖아요. 뭐 이낙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순 아닙니까 대략. 근데 저는 정치 지지율 1위, 5위 안에 드는 유력 후보 2명이요. 서로 이제 양아치라고 비교한 이런 예를 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죠. 근데 과한데 이재명이가 반박을 못 하잖아요. 네. 왜? 그 원래 이게 그 딱 자기한테 들어맞는 이게 직설적인 비판은 딱 반박이 안 되거든. 예. 본인이 이게 겁나 양아치 아니고 뭐야? 이재명이 뭐라고 반박을 해야죠. 지금 뭐 척건이 뭐 이규면인가 잠깐 뭐 넣어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지만 본인을 지키라고 그랬대요. 예 본인이 이게 반박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기본소득 아닙니까? 기본주택, 뭐 무슨 기본대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압니까? 책 한 권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 홍준표가 이틀 연속 올리잖아. 예. 두 번째 올린 거래 책 이름이 나와요. 예. 첫날에는 이제 뭐 책 한 권 읽고 어줍지 않게 기본소득이냐 예. 이랬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페이스북은 좀 길어요. 거기에 보니까 앤드류 양, 네. 앤드류 양 이분이 그 보통 사람들의 전쟁, 전쟁. 보통 사람들의 전쟁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그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낙연이가 19년도에 이낙연이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페이스북 글 올려놨더라고. 예. 이낙연 페이스북에 앤드류 양의 보통 사람들의 전쟁인데, 그럼 이게 앤드류 양이 어떤 분이냐? 지금 이제 그 대만계 등을 아시아 그러니까 대만계고 이민 왔는데, 아마 이제 그 벤처기업도 하시면서 옛날에 민주당 경선에 나와가지고 졌고, 이번에 뉴욕시장 경선에 1위를 달리는 뉴욕시장 경선 민주당 1위를 달리는. 쿠오모가 뭐 성추행인가 그게 말려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나이가 75년생이에요. 쟤보다도 이게 5살이나 어리더만. 이 앤드류 영, 보통 사람들이 전쟁에 보면 기본소득 놓아요. 거기에 보면 18세가 넘으면 $1,000씩 주자. 18세 넘으면 $1,000씩. 예. $1,000면 이제 그 한 11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뭐 4만 원씩 주자. 근데 용돈도 아니고 세뱃돈도 아니고 4만 원씩 주자. 이게 어줍지 않은 책 한 권 읽고 흉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서 홍준표는 뭐라 하냐면 지 돈도 아니고 경기도민이잖아. 경기도민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푼돈이나 주놓고 뭐 이게 생색낸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어줍지 않은 책 한 권 읽었다고 공격하는 것도 좀 과한 표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 서구, 뭐 스위스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연구되어 왔고, 또 이재명 지사도 이 분야에 관해서는 무슨 책 한 권 읽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깊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도 이재명이 읽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요? 자기 근데 어디 주드는 이야기지 이런 책 읽을 정도 될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에 취해서 오만한 언행을 하고 있는 점, 우리가 봐도 좀 오버하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거 보면 역시 홍준표 의원의 정치적 수가 고단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 SNS에 나온 거 뭐 형수와 쌍욕이라든가 또 뭐 여배우 뭐 잘하는 김부선 씨와의 이러저러한 뭐 내용들에 대해서 양아치 같은 행태다 이런 것은 뭐 이 얘기를 뭐 많이 해왔으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가장 아픈 부분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경선했던 사람들 다 패긴 참금 당하고 당신은 혼자 살아있는데 이뻐서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페이스메이커로 필요해서 살려두고 있는 것인데 문재인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느냐, 곧 폐기 처분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처럼 홍준표 의원이 이제 홍카콜라 본색을 드러낸 게요. 저도 이게 저도 유튜브 하다 보면 좀 이게 좀 심한 발언, 비유나 많이 한다고 제가 비판도 좀 받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홍준표 의원 제가 상당히 저는 그 말이 와닿는 게, 비유가 보세요. 형수한테 이게 뭐 찢어버린다. 형수한테 이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 욕설 있잖아요. 쌍욕. 이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학폭으로 비유한 거예요. 학폭은 학교 폭력이 요즘 화두입니다. 요즘 이게 축구선수 기성용부터 이게 뭔가 지금 폭력 몇십 년 전에 학교 폭력을 소멸 시효가 없어. 시효가 없잖아요. 몇십 년 전에 학교 폭력 때문에 지금 이게 사퇴하고 난리잖아. 근데 형수한테 쌍욕한 게 학교 폭력처럼 시효 없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너 그 문제된다. 이렇게 학폭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김부선하고 우리 김부선이가 그랬잖아요. 노무현 장례식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게 49제 제를 지내잖아. 그때 비 오는 날 가다가 전화해가 자기 방으로 와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야, 이걸 저는 홍준표 의원이 무상연애다. 저는 이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공짜로 여자 데리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연애. 야, 이 표현 있잖아요. 정말 무상연애. 이렇게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지만 그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야, 너 이재명 좋아서 살려주는 게 아니야. 아직은 좀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마라톤처럼 이게 페이스메이커 필요하니까 좀 살려놨는데 너 곧 죽어. 이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노무현 지지율이에요. 이인재가 옛날에 이인재가 30% 달릴 때 노무현이가 2%였거든. 근데 이걸 누가 뒤집었어요? 광주혁명. 광주에서 노무현이 2%가 이인재 30% 뒤집었죠.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 뭐 30%도 안 되지. 한 25, 이재명 있다. 그럼 이게 정세균이가 2%다. 뭐 누가 2%다. 얼마든지 이게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그 대깨문 친문이 이재명 너 아웃시키고 다른 이게 노무현처럼 후보를 한다. 이 뜻이잖아요. 정신 차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쭐해갖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때 아니야. 뭐 그런 얘기예요. 야, 이렇게 좀 짧은 문장에 이렇게 정말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들이 들어가 있는 이걸 정말 역시 홍준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홍준표 의원이 좀 거친 언사 이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밉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고 좀 거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여러 정치인 중에서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통찰력 어떤 정치력인 역량이랄까 이런 것은 저는 타의 추종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살려서 나가고 좀 자기한테 거부 반응이 있었던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랄까 모습을 보여주면은 얼마든지 홍준표 의원이 뜰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잘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은 시원한데 역시 홍준표가 사람은 안 바뀌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이재명을 치고 나간 속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린 사람하고 지금 맞짱을 붙어서 다른 사람이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그냥 대놓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그 항상 정치는요 붙으려면 이게 가장 센 놈하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센 사람하고 붙어야지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하고 동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타이밍 이재명하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독주 체제를 갖추려잖아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그 윤석열 이낙연이고 이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붙었다. 이렇게 보이고 한번 이재명이 그 드라이브 견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강력한 견제가 됐다 보고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희 자유파도인데 그 여러 명이 나와야 돼요. 흥행이 되려면. 왜냐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해가 대통령을 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홍준표 의원을 또 우파의 큰 원로로 뭐 우리가 평가는 해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감을 지지하고 막 이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지만 홍준표 의원은 이제 그 복당을 시게 된다 봐요. 지금 이게 인물이 없잖아요. 안철수도 서울시장, 오세훈도 서울시장, 전부 이게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차기에 그 뭐 황교안 대표도 역할을 주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원희룡도 이제 도지사 빨리 원희룡도 빨리 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불쏘시개 해가지고 경선이 활활 타오르려면 제가 제일 그 바라는 분은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 던지고 하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원희룡도 승부를 걸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황교안, 홍준표 다 들어와서 정말 이게 8룡, 9룡, 10룡이 한 번 싸워서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복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철벽 방어에 막혀가지고 성사가 못 되고 있는데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재보선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혹시 그 이전에도 사라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은 물론 초선 의원들 상당수가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홍준표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크게 반대 세력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홍준표 대표로서는 재보선 끝나고 나면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슬슬 몸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입당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가 가면 나하고 맞수가 누가 있나?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데 자기가 홍준표 입당을 왜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뭐 영입한다더니 한 명도 못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오세훈, 나경원, 박영준 그대로 놓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면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링 위에 올리가 흥행을 만들어야지. 왜 막느냐? 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제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분이 일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4, 5%가 나오고 좋아하는 분이 자유파에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당으로서는 예우를 갖춰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총선 책임지고 황교안 대표도 이게 물러났지만 아직도 좋아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역할을 줘서 모셔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배제하면 누가 대선에 누가 나옵니까?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일정 지분이 있으면 다 이게 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포스트 김종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정진석 의원. 국회 부의장도 지금 포기를 하고 당 경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누가 자기 당권을 쥐던 여러 그런 대권 주자들을 뭐 세우기도 해야 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끌어들여 가지고 경선판, 대선판을 만들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내 후보들을 하도 폄하해버리고 뭐 새 인물 데려온다더니 그것도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연히 이런 재보선판이라는 것은 이런 성희롱 사건이 없더라도 야당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흥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김종인 그때를 지금 시대를 대비해서 홍준표 의원이 말하자면 바둑돌을 놓고 있다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하고 두 차례 회동이나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연대를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들어갈 경우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2022년에 마지막 자기 정치 인생에 승부수를 걸어보겠다 하는 그런 예상이랄까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먼저 이제 그 포스트 김종인 차기 당권이요. 이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3파전이 생각나요. 좀 전에 박사님은 이제 충청권의 정진석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있죠. 네, 대구의 주호영. TK에서는 이제 또 당대표 중요하니까 또 부산도 원내대표 있죠. 하면서 이게 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부울경은 저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김기현 울산시장. 이분이 송철호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도 사선되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런 이제 지역별로 뭐 몇 분이 저는 당권에 도전할 걸로 보이고. 서울에도 있죠. 용산에. 권영세. 뭐 여러 명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홍준표하고 이제 안철수는 너무 이게 극과 극이라서 오히려 이제 당이 앞으로는 이제 유승민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진석 약간 이게 친이계 그다음에 안철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약간 중도 지향하는 친이계 중심 이런 흐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통 좀 이게 보수 쪽으로 아까 말한 이제 나경원 또는 이제 뭐 홍준표라든지 이런 데 크게 한 두 흐름 옛날에 어차피 유승민계 나간 이런 데 두 흐름으로 당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번 서울시장 결국은 이제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당의 판도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물론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 국민의힘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당선이 된다면은 그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될 가능성도 큰데 그런 경우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홍준표 의원이 대구 동화사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회동을 했고 얼마 전에도 윤상현 의원과 또 같이 3자 회동도 하는 거 보면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자기가 대권에
진짜 한번 승부수를 걸려면은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은 워낙 강경 보수 쪽에 어떤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는 것이 대표를 자기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안철수 후보도 열심히 만나고 또 요새 칭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초등이라고 한 거 그건 내가 사과하겠다. 또 이번에 금태섭 후보고 그 TV 토론을 한 거 보니까 괄목 상대할 만할 정도로 확 아주 좋아졌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추파를 보내는 것도 다 정치적 계산이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정치에는요. 정치는 이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럼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이거 반 김종인 연대, 지금 반 김종인 연대에서 김무성하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를 완전히 홀딱 벗고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무성과 윤상현은 완전히 캠프에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의원도 이제 지금은 반 김종인 연대가 필요하고 다 이게 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안철수하고 이제 연대를 뭐 모셔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안철수가 이제 또 응할지 여러 가지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4.7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뭐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지 모르지만 설사 정치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기보다는 만약 정치를 한다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 재보선 이후 정치권이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그 서울시장이 소통령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비중이 크고 저는 엄청난 누가 되든 간에 엄청나게 후폭풍과 정계 개편 이게 오고요. 아마 큰 흐름은요. 큰 흐름은 이제 그 안철수도 이야기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치를 한다 보거든요. 그럼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게 이제 뭐 아까 전 김무성계 그다음에 그 정진석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국민의힘이 쪼개질 수 있거든요. 이런 데 크게 중도지향적인 한 세력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데 그 국민의힘 좀 강성 뭐 영남권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수도 거의 뭐 두 조각으로 약간 이게 개편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게 그 엄청난 저는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 풍우나 홍준표 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우리 전국이 정계 개편에 나아가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만은 또 다른 축에서는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의원이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고 그 시초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격으로 시동이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